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들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요? 저는 네.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이런 슈퍼 히어로들. 슈퍼히어로. 저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아련해지는데 부모님 아닐까 이게 언제 어디 부모님 아닐까 이게 언제 어디서든 뭐 필요할 때 힘이 또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흘려 딴딴딴딴 보고플 땐 딴딴딴딴 언제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생기면 나타나는 슈퍼히어로 같고 부모님 같은 분들이 저기 위에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늘 위요? 예.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네? 육해 공군은 물론이고요. 민간인들까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이들을 재빠르게 수송하는 하늘 위의 앰뷸런스. 밤낮 없이 응급 환자를 구조하는 우리 육군의 의무 후송 항공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5년 창설된 의무후송항공대는 의무, 후송, 헬기 수리온의 합성어인 메디움 부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산소 공급 장치,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 장비를 갖춘 헬기를 이용해서 응급 환자들을 빠르게 후송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응급 환자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골든타임. 맞아요. 시간이잖아요. 바로 골든타임. 맞아요. 시간이잖아요. 네네. 네. 메디움 부대는 응급 환자 발생 시 10분 안에 출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헬기로 환자를 이송한다면 골든아워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응급 상황에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다 보니까 환자의 상태, 기상 상태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숙련된 조종사나 군의관, 응급 구조사들은 물론이고요. 이 산악지대나 바다 위처럼 헬기 착륙이 어려운 곳에서 환자를 수송할 때 사용하는 장비, 호이스트라고 하는데 호이스트를 조작하는 전문가도 탑승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언제 환자가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임무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밥을 먹다가도 자다가도 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즉각 반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매번 출동할 때마다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그 중압감까지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의무후송 항공대는 창설 이후 7년간 600건이 넘는 응급환자 후송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네. 해군, 공군, 해병대 장병은 물론 교통사고, 산악, 추락사고를 당한 민간인들도 구조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무후송 항공대 응급구조사분들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 오늘의 행궁기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궁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부사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백마고지 전사의 후에 조국수의 사명을 지닌 최정예 사단 제9사단 백마부대 전우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단 임진강대대 공보정원 장교 중위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단 한강대대 상병 문종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든 싸울 수 있는 강한 부대. 백마고지 전투 승리에 신화를 창조한 부대. 파이트 나우의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한 부대. 실전적 교육 훈련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부대. 수도권 사수 최후의 보루. 우리는 백마고지 전사의 후예다. 사전부태 상승 백마. 우리는 제9 보병사단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백마부대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면서 그 엄청난 역사와 업적에 정말 감탄에 감탄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감탄에 감탄에 더해서. 그런데
오늘은 백마부대 장병들만 아는 내부 사람들의 긴밀한 이야기죠. MZ 장병들의 생각을 대놓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백마부대 정말 궁금한 부대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느낌이랄까?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백마부대의 인기 실감하십니까? 네, 인기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백마부대 전입이 확정되었을 때 네. 주변 동기들로부터 엄청난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항상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위치도 좋아서 그런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문종호 상병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그 백마부대를 알고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당연히, of course. 아, 네.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제 또래들은 백마부대 배치 받았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는 게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아. 휴가, 외출, 외박 다 전철 타고 갑니다. 어.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부대에서 집까지 가는데 딱 20분이면 되거든요. 여기 김포 살아요. 집까지 20분 컷 이야기에 다들 충격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이고요. 또 신병교육대가 바로 붙어 있는데 신병교육대 시설도 좋고 급식도 맛있기로 유명해서 다들 백마부대는 가고 싶은 부대로 꼽죠. 그 백마부대에 간 제 그 초등학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나요. 거기 뭐 2대가 덕을 쌓아야 간다고 하던데 야 부럽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백마부대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모르죠. 그쵸. 어떤 게 사실인가요? 진짜 딱 반반인 것 같아요. 힘들다고 걱정하는 사람 반, 네. 편하다고 부러워하는 사람 반. 오. 근데 제 경험상 이거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수도권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는 기분은 덜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군 생활이 쉽고 편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육군 유일의 강한 경계 부대인 만큼 훈련량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구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했던 병사들이 백마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일단 좋아는 하는데 또 좋아하는 거랑 힘든 거는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죠. 아, 네네. 네. 백마부대가 또 유명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백마부대는 소위 말해서 연반 부대입니다. 연반부대. 연반? 모르세요? 뭐죠? 아 모르세요? 연반 부대라고 연예인과 일반인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아. 백마부대가 딱 연반인 같은 그런 부대라고 합니다. 아마 TV에 가장 많이 나온 부대가 아닐까 하는 게 군대 예능 프로는 물론이고 우리 예비역들의 마음을 후벼 판 그런 시트콤 푸른 거탑도 백마부대 신교대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 푸른 거다. 최뱀. 그렇죠. 아, 사실 또 이제 백마부대가 유명 부대 사주를 또 타고난 거 아닌가 싶은 게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또 사단이거든요. 그래요? 예. 게다가 또 연예인 출신이 많아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왜? Can you feel my heartbeat? 아, 부비. 옥태견 씨도 백마부대 출신이고요. 예. 군복 입은 모습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맞아요. 진짜 저 군생활할 때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흐뭇하더라고요. 예. 캡틴 코리아, 캡코라는 그 별명까지 생겼잖아요. 네. 네, 옥태견 씨 덕분에 구사단이 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예. 옥태견 씨는 군복무 시절에 백마부대 홍보를 위해서 네. 다양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때는 미래전투 수행 체계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백마부대 조교로도 선발되지 않았었나요? 당시 막 이렇게 빨간 조교 모자로 굉장히 화제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2달간 훈련을 받을 때 훌륭한 태도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선후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대 직전에는 모범 병사로 표창까지 수여받았습니다. 우리 구사단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 보자고요. 우리 소연 씨가 준비한 게 있다고요? 있죠. 이번에도 사전에 우리 제작진분들과 백마부대원들이 메신저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우리 제작진과 이 두 엄지로 엄청 열심히 열일을 해서 네. 백마부대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왔습니다. 오. 살짝 스포하자면 저번 주보다 좀 더 파격적이고 흥미진진하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빨리 만나볼까요? 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백마부대. 백마부대로 팔로미. 엄지 톡. 우리 톡 털어놓자. 같이 보시죠.
하시면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야, 정말 많은 전우들이 참여해줬네요. 이분들이 다 강한 경계 임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네, 모두 강한 경계 부대에서 24시간 주말도 없이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용사들입니다. 네.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죠. 그래요. 이야, 다 장문이에요. 예.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와, 우리 부대원들 정말 시인 같아요. 표현력이 어마어마한데 뭐 낙조를 모네 그림 한 폭에 뭐 비유를 하고 정말 멋집니다. 근데 홍성본 밀병이 참 인상적이에요. 물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흐른다. 한강 대대만이 분단의 진정한 의미를, 국방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이 명언인데. 진짜. 정말 이 멋있다. 백마 부대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다해서 경계 근무를 서는지 느껴지는데요. 아까 네. 보면 이제 군가 자랑까지 바로 나오잖아요. 네. 백마가 몰라요? 유자손 씨? 아, 그 유명한 백마가 몰라요? 아 백마 엄청 유명한데? 혹시 김도 씨 아시나요? 아, 참. 설명해 주시죠. 백마가는 예. 저희 부대 대표 군가인데요. 달려라 백마라는 제목으로도 유명한 곡이고 아마 들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오. 이건 백마 부대가 월남전에 참전했던 1966년도에 파월 군가로 만들어졌고 백마고지 전투와 백마고지 용사들의 강인함을 노래한 곡이에요. 네, 이 백마가가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팔도 사나이, 팔강모 사나이, 하늘의 용사 이런 군가들 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군가들을 작곡하신 고 김강섭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 곡조가 남달라요. 와, 그러니까 더 궁금한데 어떻게 한 소절 들려주시겠어요? 네. 달려라 백마. 자, 백마가 하나, 둘, 셋, 넷. 아느냐 그 이름 무적의 사나이 세운공도 찬란한 백마고지 용사들 적진으로 이기고 돌아오라 대한의 용사들. 아, 곡조가 남달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사에서 예. 뭐 기품 그리고 이 자부심이라는 게 네. 폭발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가창력은 좀 많이 떨어지지만 곡조는 남달라요. 그건 다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엄지 척, 톡, 우리 톡 털어놓자. 전통이 있는지 어우. 나를 닦아주는. 오, 이거 특이하다. 아니, 선임이 후임 전투화를 야, 아니 닦아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원하는 선임에게 신청을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이거 좀 약간 좀 부끄러우면서도 낯간지러우면서도 그쵸. 이거 좀 참신하고 훈훈한 문화네요. 그러게요. 네, 이건 저희 한강대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인데요. 어. 선임이 후임 전투화를 닦아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오. 후임이 첫 휴가를 나갈 때 마음에 드는 선임한테 전투화를 닦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선임이 닦아주는 겁니다. 첫 휴가 잘 다녀오라는 의미로요. 문종호 상병은 이 후임에게 굿노포즈 받아본 적 있어요? 아, 아쉽게도 아직 없습니다. 아, 왜? 군생활 어떻게 한 거야? 아, 왜 없어? 왜? 이럴 때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많이 돌아봐야겠네. 방송을 보시는 제 후임 분들 있으면 어. 저한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 제가 요청이- 전투화 열심히 닦아드릴게요. 그래요. 요청이 세도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그러면 제 후임이 저를 좀 좋은 선임으로 생각해 주는 것 같을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기분 좋죠. 그쵸. 아유, 기분 좋게 닦죠, 진짜. 그럼요, 내가 그럼요. 군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신병들 발도 닦아줘요. 네? 네. 이거 야, 이게 신병이 처음 전입을 오면 대대장님과 대대 간부님들께서 신병 발을 씻겨주는 한강대대 자랑스러운 전통이에요. 대대장님. 와. 이것도 한강대대에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야, 우와. 진짜 부담스럽겠다. 대대장님이 내 그러게요. 발을. 이등병인데 대대장님 발을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그 떼낀 것까지 막 이렇게 와. 빡빡 잘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조금 전체적으로 발을 이렇게 약간 물을 이렇게 묻혀서. 아, 약간 좀 이렇게 뭐좀 우리 결혼했어요가 아니라. 세족식. 아, 그래요. 근데 이 발을 씻겨준다는 거는 용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이건 못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문종호 상병은 누가 발을 닦아줬어요? 저는 이강호 한강 대대장님께서 손수 아유, 닦아주셨습니다. 어떡해. 아유, 어떡해. 와, 근데 대대장님이면 정말 높으신 분이잖아요. 오히려 뭔가 불편하거나 조금 부담스럽고 부끄럽진 않으셨어요? 어떻게 자세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하고. 듣기만 해도 긴장되네요. 대대장님이 닦아주시는데 그냥 이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제 발을 닦아주셨던 대대장님께서 용사들한테 참 인기가 많으신데요. 세족식을 하고 나서도 군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과자랑 음료수도 주셨습니다. 이야. 또 다른 용사에게는 생일 때 장문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와, 소름. 와, 전율. 와. 아, 멋있네요, 진짜. 실수해도 된다. 이 말이 놀랍기도 하면서 참 감동인 게 군대라는 사회는 절대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내가 있으니까 실수해도 된다. 너희들의 실수는 내가 책임지겠다. 아, 뭐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이강호 대대장님 네, 영상 편지 한번 띄우시죠. 빅마 대대장님 상병 문종호입니다. 항상 저희 병사들에게 인자하고 너그럽게 항상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빅마 이런 표현 쓰기 참 미안한데 왜 이렇게 귀엽냐.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자, 우리 김현수 중위님은 부대 내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대대장님 빼고. 네. 저도 당연히 대대장님 좋아하는데 네, 빼고. 대대장님뿐만 아니라 네. 강한 경계 작전 하느라 불철주야 함께 고생하는 임진강 대대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영상 편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대대원 여러분, 정훈장교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근무를 설 때 많이 따라주시고 함께 불철주야 고생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진강 대대 화이팅! 기운을 이어서 다음 톡 한번 계속 볼까요? 톡. 이야. 아니, 강한 경계 부대는 외진의 우선권이 있어요. 야, 이거 좀 충격적이면서 좋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VIP 혜택 같은 건가요? 네, 강한 경계부대는 우선 진료권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경계부대의 경우 우선 진료권으로 바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 강한 경계부대가 우선 진료권이 주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근무 특성상 외래 진료를 자주 갈 수 없기 때문에 격오지 부대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기제는 뭐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1월에 입대한 용사와 6월에 입대한 용사가 동기가 되는 건데요. 7월부터 입대한 용사와는 선후임 관계가 되는 거죠. 와, 우리 때는 일주 고참도 고참이었거든요. 지금은 몰랐네요. 1월부터 6개월까지가 다 동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동기제가 이렇게 부대마다 다 다른 건가요? 네, 현재 동기 제도는 각급 부대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단 내에도 대대별로 동기를 묶는 기준이 상이하고요. 같은 달 입대한 용사들을 동기로 묶는 1개월 동기제부터 3개월, 6개월, 1년 단위까지 있습니다. 6개월 동기제로 하면 선임은 줄고 동기들은 느니까 군생활 적응에 큰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만큼 병영 생활도 더 편해지고요. 병영 내 부조리를 없애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인 거죠. 저희 구사단은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병사들 반응은 어떤가요?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 생활이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터놓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의지가 되는 친구가 많아진다는 점을 제일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1월에 들어온 병사랑 6월에 들어온 병사가 동기로 묶이면 좀 사실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떤가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서로 똘똘 뭉치고 전후에도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늦게 입대를 한 동기들은 기존에 동기가 많으니까 군 생활에 위축되지 않고 금방 적응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뭐 선진 병역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하는 구사단 정말 멋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볼까요? 톡톡. 아니 수박 화채가 눈에 들어오는데. 야, 군침 노래 갑자기. 백마부대 수박 화채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제가 단언컨대 야간 행군 훈련의 꽃은 수박화채입니다. 간부님들께서 엄청 큰 통에다가 수박, 참외, 멜론,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도 약간 비싼데. 와, 좋은 거야. 맛있는 거 다 들어가네요. 과일 써먹는 건데. 고민하는데. 탄산음료도 섞어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행군하면 체력 너무 방전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증 너무 심한데 네. 딱 먹으면 진짜 맛의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는 기분입니다. 야,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군침이 도는데 이런 게 행군의 맛이구나. 너무 달콤했습니다. 막 또 하고 싶고 그렇죠, 행군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요? 백마위크. 백마위. 네, 패션위크처럼 이름이 너무 뭔가 센스 있게 지어졌는데 근데 이게 훈련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백마위크는 구사단의 자체적인 훈련 이름인데요. 내일이 더 강한 육군 건설을 위해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한다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야외 훈련을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네. 분기별로 한 번씩 연간 4회의 훈련을 하는데 사단 전체 규모로 진행하는 대규모의 훈련입니다. 이게 뭐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을 한다는 거면 어떻게 보면 뭐 실전처럼 훈련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투준비태세 훈련부터 국지도발 훈련, 작게 시행 훈련, 거점 점령, 이동과 같은 실제 FTX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단의 지리적 위치와 방호 지역 때문에 자체적인 훈련이 많은 편인데요.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적의 기습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강이나 임진강 경계 근무를 서는 강한대대도 백마위크 훈련을 받나요? 네, 빠짐없이 받고 있습니다. 행군이나 전투준비태세, 검문소 차단 작전, 박격포 대기, 검문소 밀자 운반 및 출동 준비, 편의대 출동까지 다양한 훈련을 하고요. 진돗개 발령 상황의 가정에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요. 경계 발령부터 출동 준비까지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정말 여러 번 반복하는 훈련을 합니다. 3번 반복하는군요. 정말. 네. 우리가 이렇게 수도권의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이 백마부대가 강한 부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훈련을 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톡 보실까요? 톡. 푸드코트. 네. 우와. 이야, 부대 시설이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어요? 네, 생활관이 진짜 180도 바뀌었어요. 이야. 저희 부대원들은 다 수학여행 온 것 같다고 합니다. 이야. 그 정도로. 침대인가? 깔끔하다. 2층 침대. 우와. 예. 오. 야, 1인 1침대예요?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침대가 진짜 넓어졌어요. 3명은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건물대 보세요. 거의 서재 수준이죠? 야, 저거 완전 뭐 그냥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수준인데. 이건 뭐야? 식당인가 봐. 이야, 식당 좋다. 와, 식당이 이게 한 건물인 거예요? 맞습니다. 야, 건물이 식당 신식건물. 외관도 의리의리하고 어디 뭐 대기업 구내식당 사진 보는 것 같아요. 식당이 저렇게 깨끗하고 넓으면 이게 없던 입맛도 돌아오죠. 네, 백마부대는 밥맛이 없을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낙 밥이 맛있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그래요? 맛있어. 푸짐하다. 와, 이렇게 푸짐하게. 아니, 두 그릇이네. 맛있어. 한 그릇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겠다. 우유가 왜 우와. 2배씩이나 나오는 거지? 이야. 아니, 밥도 이만큼인데 뭐 짬뽕도 이만큼이고 양이 엄청나네요. 와, 왜 이렇게 근데 와, 깨끗해요? 화장실 봐. 저희 집에 있는 비데랑 똑같. 와, 진짜요? 군부대에 비대가 그러니까 있어요? 비데가 있다고 제가 듣기만 했는데 이야.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에헤이. 맞습니다. 이제 요즘 그 백마부대를 비롯해서 요즘 군대 시설이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실까요?
무엇보다 부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어떤지가 느껴지는 이행시들이네요. 네, 맞아요. 이제 백마부대 용사들이 백마부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정말 자부심이 아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오늘 함께해 주신 문종호 상병님께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뭐요? 뭐? 바로 뭐죠? 두근두근. 땡땡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기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저희가 매주 하나밖에 안 나와서 네. 양보하세요. 네, 양보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아직 출연 안 한 부대 장병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백마부대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네, 명품 구사단을 제가 감히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이렇게 훌륭하신 MC 패널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백마부대의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백마! 맞아요. 네. 네, 우리 상병님도. 저도 사단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고요. 네. 앞으로 남은 군생활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누가 뺏어갈까 봐 꽉 쥐고 있네, 저거를. 귀여워. 꽉 쥐고 있네. 네, 행운기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장! 네, 육군은 물론이고요. 공군, 해군, 해병대 그리고 ROTC 카투사까지 전국에 포진되는 전군을 만나러 저희가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권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그런데 유독 A 병사에겐 전과가 좀 심했어요. 그냥 누구 하나 괴롭힐 부실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아, 갑질이네요. 야, 네 그 앞으로 이쪽 일 계속 하고 싶다며 나한테 잘해라. 별걸로 다 사람을 괴롭히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요? 무슨 일이죠? 부대 한편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던 사람, 바로 A 병사였는데요. 그의 앞에는 개 한 마리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A 병사는 나지막히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발 죽지 마. 너 죽으면 나도 죽어. 아하. 아니, 저 군생활 했던 저희 부대에 뭐 일명 짬타이거라고 하잖아요. 아, 그죠. 고양이. 예, 고양이라든가 길 잃은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맞습니다. 그 강아지가 아픈 상황인 것 같은데. 떠돌이 강아지가 오히려 정이 많이 들거든요. 나 없으면 밥 굶을까 봐 더 신경 쓰이고 직접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쵸. 근데 마지막 말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A 병사가 진심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개의 정체는 바로 군견이었고요. 분경. 아, A 병사는 이를 돌보는 수의병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뭘까요? 아, 그렇죠. 그 군견이 뭐 아픈 상황이고 위독하면 예, 수의관에게 치료를 맡겨야 되는 상황인데 왜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A 병사는 개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수의관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건은 A 병사가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때 당시 A 병사는 목표는 명확했어요. 군에서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그래서
관련 전공을 살려서 수의병으로 군견훈련소에 지원을 했고요. 평소에 동물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수의학과 출신인가 보구나. 네네, 맞습니다. 사실 군견병으로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TO가 안 나서 수의병으로 지원을 했다고 해요. 수의병은 TO도 있었고 마침 전공도 맞았거든요. 그래서 군견훈련소로 자대 배치가 확정이 됐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거든요. 아, 거기서 뭐 엄청난 뭐 풍파를 겪었나. 근데 수의병이 혹시 뭔가요? 수의관이 아니고. 수의병은 군견 같은 동물을 치료하거나 식품 검사나 수질 검사 같은 군의 전반적인 위생 관리를 하고 예방하는 보직이에요. 그런데 보통 군견 훈련소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주로 수의관의 보조 역할을 하죠, 이제. 그러니까 A병사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수의관을 도와서 군견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A병사 입장에서는 목표대로 돼서 뭐 좋긴 한데 뭔가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A병사는 자대 배치 이후에 늘 경무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바로 수의관의 폭언이었다고 합니다. 관련 증언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들어봐야죠. 매일 얼굴 보면 소리 지르는 게 일이었어요. 야, 내가 차트 정리 똑바로 해놓으라고 했지? 보고서는 언제 다 쓸 거야? 넌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 진짜 매일 이 세 가지 가지고 사람을 달달달 볶았어요. 너무 심한데? 근데 이것만 들어도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아니 수의관이 화가 많은 사람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아. 비수의관은 부대 내에서 평판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남에게 항상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의관이 미룬 일은 수의병들이 나눠서 알아서 처리해야 했고요. 그 수의병들 사이에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왔죠, 이제. 근데 다른 수의병의 증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네. 일을 너무 안 해요. 의료 업무는 솔직히 자기가 해야 하잖아요. 배가 아파서 반 죽어 있어도 신경도 안 써요.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저러면 안 되지. 아이 문제가 심각한데. 아니 조금 화나는데요? 아니 본인의 일은 본인이 좀 하셔야지. 비수의관은 한결같았거든요. 이제 막 들어온 신참한테도 예의 없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일을 미룹니다. 그런데 유독 A병사에겐 정도가 좀 심했어요. 이유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거죠. 아니 같은 동네면은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뭐 옛말에 뭐 지연이라고 학연, 흡연, 지연 뭐 이런 말이 있지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네네. 동향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뭐 같은 동네 출신이면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잖아요. 뭐 가정 형편도 어려운 굳이 다 알고요. 근데 A병사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더욱이 자기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정말 그 이유만으로 A병사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누구 하나 괴롭힐 구실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약간 이런 거죠. 심심한 차에 잘 됐다 뭐 이런 거일까요? 게다가 이제 비수의관은 이런 식의 입막음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야, 네 그 앞으로 이쪽 일 계속 하고 싶다며 나한테 잘해라. 입내 많은 거 알지? 갑질이네요. 너무하네요, 진짜. A병사는 제대 후에 이제 보복이라도 당할까 싶어서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요. 그럴수록 비수의관의 행포는 더 심해집니다. 의료 업무는 원칙적으로는 수의관이 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떠넘기는가 하면 군견을 24시간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선 A병사 혼자서 24시간을 돌보도록 지시를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은 굉장히 좀 자주 반복이 됩니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군견은 항상 A병사의 담당이 됐죠. 아니 24시간을 돌보라는 게 사람이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은 여러 명의 수의병들이 교대를 하면서 돌보는 게 원칙이에요. 네. 하지만 비수의관은 이런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A병사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밥을 제때 챙겨 먹지도 못했어요. 너무 심각한데요? 그래도 사람이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옆에 있던 다른 그 장병들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나요? 그냥 뭐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군견을 돌보다가 꾸벅꾸벅 조는 A 병사를 보다 못한 동기 이제 C 병사가 몰래 교대를 해준 거예요. 착하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B 수의관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야, 상관의 명령 어기는 거야?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게 만들어준다. 아 근데 진짜 하면서 말이죠. 못됐다. 왜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이걸 명령 불복종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이 사건 이후 아무도 A 병사를 돕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다들 A 병사의 고충을 모른 척 하기로 한 거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예요? 털을 막 밀어놨네. 이게 뭐예요? 털을 일부러 저렇게 밀어놓은 거예요? A 병사 작품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죠. 아파서 입원한 군견의 경우 보통 수의병들이 미용을 하는데요. 원래는 선임에게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A 병사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B 수의관이 A 병사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이죠. 야 진짜 별걸로 다 사람을 괴롭히네. 네? 그래서 이제 A 병사가 군견의 미용을 이제 전환적으로 망쳐놓으면은 이제 B 수의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 머리도 저렇게 밀어줄까? 라고 말이죠. 멘트 너무 소름 돋는다. 손에 애견용 미용기를 들고 심지어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멘트 너무 소름 돋는데요? 협박식으로. 네. 심지어는 실제로 A 병사 머리에 미용기를 들이대기도 했고요. 머리에 땜빵이 나기도 합니다. 진짜 뭐야. 어떡해. 아 어떡해 안쓰러워요 진짜. 아니 너무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데요. 군에서 공을 많이 세운 유명한 군견이 입원을 했거든요. 이제 담당 수의관은 B 수의관. 앞날이 뭔가 좀 그려지지 않나요? 당연하죠. 뭐 뻔히 또 뭐 그 저기 뭐 본인이 할 거를 그 수의병한테 다 떠넘겼겠죠. 근데 유명한 군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잘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한결같은 B 수의관은 여전했습니다. 간호에서부터 의료 처치까지 모두 A 병사에게 맡겨버리는데요. 수액도 네가 놓고 음식물 강제 급여도 네가 해. 딱 붙여서 똑바로 해라. 정말 지나치게 한결같네요. 대충 이제 처치 방법은 슥 일러주더니 그냥 휙 하고 가버리더래요. 그럼에도 A 병사는 시간 맞춰 주사도 놓고 약도 챙겨 먹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불안하죠. 수의관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생활이 다시 계속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교대 근무가 없는 간호가 또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도 이상해요. 상태가 나아지질 않았어요. 차도는커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기침을 하고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수라도 찬 것처럼 배가 불룩 튀어나왔죠. 이게 무슨 증상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강아지들에게 흔히 나타나지만 발병하면 치명적인 심장 사상충 증세예요. 심장 사상충. 약도 있.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 A 병사는 이 증세를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바로 B 수의관에게 보고합니다. 야 반응이 어떨지 진짜 이거 그래서 걱정된다 정말. B 수의관에게선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야, 시키는 거나 잘해. 네가 수의사야? 아니, 무슨 배짱이죠 대체? 군견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 병사는 혹시나 개가 죽으면 그게 본인 탓이 될까 봐 한밤중에 개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던 거고요. 아 근데 심장 사상충이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군견은 결국 죽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A 병사는 자책감과 함께 혹시라도 이 일이 자기 책임으로 들어올까 봐 되게 두려웠죠. 왜냐하면 군견은 군의 자산이라 명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기도 하거든요. 관리소홀이 발견이 되면 그 책임을 묻고요. 아 그래요? 아 그건 몰랐네요 저희가. 그런데
A 병사의 짐작대로 죽은 군견이 심장 사상충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비수의관이 이걸 A 병사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역시. 최악이다 진짜. 자기는 관련 약 처방도 했고 진료 기록도 넘겼다. 그런데 간호를 맡은 A 병사가 약을 제 시간에 먹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놈이라잖아. 소리인데.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A 병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A 병사는 녹음기를 반입해서 비수의관과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두고 있었어요. 혹시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을 미리 한 거죠. 결국 비수의관의 모든 만행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관인데 정말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한 인간이네요. 그럼요. 네? 자격이 없네요. 자격이 없어. 아니 이게 그리고 진짜 정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근무를 서면 뭐 불침번이나 유병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근무를 서잖아요. 그러면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교대만 정말 바라보거든요. 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교대만 바라보는데 24시간을 교대 없이 근무를 선다라는 거는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생명인데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정말 너무 억울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되고 내 업무가 아닌데도 과도하게 지금 해야 하는 것만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 사건 A 병사는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비수의관이 정말 빌런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자기가 맡은 일은 안 하고 그냥 그걸 떠넘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수의관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보조하는 병사들한테 떠넘기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제정신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자꾸 떠넘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단 전문성이 없어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좀 많이 해요. 아니면 직무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게으름이 심각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쯤은 보조자가 해도 괜찮아 하는 이런 무사 안일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사소한 일이야 떠넘기면 안 되지만 절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 쳐도 수액을 놓거나 뭐 이런 전문적 의료 행위까지 떠넘기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무조건. 네, 당연히 동물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네.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군견도 마찬가지인데요. 규정에 따르면 군용동물 진료를 위한 의약품 투여는 수의관의 처방 및 처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수의병에게 구체적인 처방 지시도 없이 일체 일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근데 비수의관이 원래 다른 병사들에게도 일을 많이 떠넘겼지만 특히 유독 A 병사에게 엄청 심하게 굴었잖아요. 대체 왜 그렇게 A 병사에게만 유독 심하게 군 걸까요?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수의관은 원래 다른 수의병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타겟만 A 병사로 지금 바뀐 거죠. 마침 같은 동네 출신이고 A 병사에 대해서 건너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이만큼 괴롭혀도 별 수 없겠네 하는 이런 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갑질의 수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한테 대항을 할지 안 할지 더 확신이 섰을 거고요. 그러니까 A 병사는 대항을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A 병사는 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전화 한 통을 하면 모든 이야기를 신고할 수 있었을 텐데요. 신고 이후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비수의관이 이 업계의 인맥이 많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로를 정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 참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인내를 했을 겁니다. 더 빨리 말했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에라도 신고를 한 건 참 잘한 거예요. 덕분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뭐 A 병사가 군견을 돌보는 임무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죠, 그렇죠. 24시간 꼭 붙어 있게 한 거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군대에서 그 휴식권 보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A 병사는 휴식권을 침해당했어요. 부대 관리 훈령에는 필요시 당직 근무를 할 수는 있지만 당직 근무를 마치고 나면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대 근무 없이 24시간 근무를 세우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휴식권을 침해당하면 행복지수가 정말 떨어지잖아요. 혹시 행복 추구권도 침해당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또 A 병사는 휴식권뿐만 아니라 행동자유권도 침해를 당했는데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또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강제로 해야 했으니까요. 또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건강도 나빠질 수 있겠죠. 건강권도 침해를 당했습니다.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사건을 들으면서 주변 동기들도 좀 답답했어요, 저는. A 병사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전부 다 방관했었잖아요. C 병사가 도와주다가 호되게 당하는 걸 보고서는 아, 무서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신에 신고를 해주거나 다 함께 항의를 했다면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쉽게 나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잘못 나섰다가는 자신들이 그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타인의 불의에 대해서 용감하게 맞서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신경을 끄고 외면해버리는 편이 훨씬 더 쉬우니까요. 다른 병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거나 신고를 대신 해주었다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관습, 관행, 인권 침해 행위를 없애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투명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군견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면 수사도 바로바로 하고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네, 군견은 군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후각과 청각이 예민해서 정찰이나 수색, 폭발물 탐지 같은 임무를 하죠. 때문에 선발에서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관리나 훈련 역시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견을 잘못 관리할 경우는 그 처벌이 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군견을 사고 팔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풍문에 의하면 이제 개 한 마리를 훌륭하게 군견으로 키워나가는데 한 마리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야,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꼭 돈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급도 있지 않습니까? 군견이? 그 이제 흔히 계급이 있다고 이렇게 소문처럼 있는데 그건 사실 우스갯소리고 계급이 있지는 않고 그냥 그 견번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군번처럼. 네네네네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군수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는 아, 계급은 없군요. 네네. 짬타이거는 확실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딱 이등병 때부터 갔을 때 저보다 빨리 고양이가 있다? 그럼 전역할 때까지 격리를. 귀여워. 이제 최정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허병장님이라고 늘 계시거든요. 보초를 서시할 때 그 이제 초소에 이제 허수아비를 올려놔요. 그럼 이제 지나갈 때마다 충성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냥 재미로 네, 하는 거죠. 네. 군견은. 허병장. 네. 허병장님. 네, 오늘의 사건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비수의관은 군견을 치료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수의병들에게 자신의 일을 미루고 또 의료행위까지 대신하도록 시켰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수의관의 행동은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파면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근데 진짜. 저도 너무 파면됐으면 좋겠어요. 동물을 솔직하게. 학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말 처벌 수위가 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가 또 있죠. 비수의관은 유독 A 병사를 괴롭혔잖아요. 언어 폭력은 또 물론이고 군견용 이발기로 A 병사의 머리를 밀어서 땜빵을 만들기까지 했잖아요. 진짜 너무했어. 이런 행동이 너무 가혹행위 아닌가요? 당연히 처벌받겠죠? 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네, 이와 별개로 협박죄에 해당할 경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간부가 가혹행위를 하면 최소 근신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A 병사가 이제 군견이 심장 사상증에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B 수의관이 묵살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군견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렇게 관리소로 군견이 사망한 게 명백할 경우에는 B 수의관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비수의관의 행동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고요.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에 이르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와, 비수의관의 악행이 정말 끝이 없네요. 결국에는 뭐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A 병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진료 기록도 조작한 거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실 이 경우는 사실대로 말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A 병사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음해했기 때문에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고요. 진료 기록을 조작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에 더해서 공문서 위변조, 공정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징계 사유가 합쳐지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격증 취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진짜 수의사를 하게 되면 너무 끔찍해요. 이건 사회적인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죠. 네.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그 A 병사가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기를 몰래 반입을 해서 녹취를 해왔잖아요. 이건 뭐 괜찮은 건가요? 뭐 이런 녹취도 증거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경우엔 법을 위반한 상태로 수집된 증거, 즉 위법 수집 증거가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판례를 보면 이 형사소송 절차에선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침해당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할지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는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사생활 침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진짜. 다만 A 병사가 허용되지 않은 녹음기를 반입해서 사용한 것은 보안위규와 비밀엄수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별개로 최소 견책에서 최대 군기교육에 이르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 그 수의병이 당한 거에 비하면 좀 한번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용서해 주시죠. 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네. 인간적으로 이거는 네. 또 법이지만. 너무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권 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병 이병식을 찾아 육군 훈련병부터 대장까지 만나면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군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등을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를 하는 등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네요. 네. 때론 지치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일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이 몫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각자 맡은 바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배려 넘치는 병영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해 주세요. 전시철 경례 해! 군! 자, 오늘 라인업도 엄청납니다. 앞으로 전진한다? 전진부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6.25 전쟁 112회 전투 중에 112승에 빛나는 우적 불패 신화 제1 고령소대 전지부대 용사들 모시겠습니다. 헐.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소름 돋아.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올린 거야?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해요. 손이 고와서 그런지 좀 부들부들하다. 엉덩이는 완전 애플 힙이야. 야, 니네도 한번 만져봐. 닭살 돋아요, 진짜.